네, 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녀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을 길러주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잘 되지 않잖아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집단 모임 하기도 되게 조심스럽고 외동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가족 내에서의 서열이나 관계를 경험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친구를 만들어주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지금은 신학기는 아니긴 하지만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쭉 되돌아볼게요. 우리 아이 어떻게 친구 관계에 무난히 잘 해오고 있었을까요? 그런 물음에 우리 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흔히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자기 행동을 잘 주장하지 못하는 아이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또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경우, 또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사회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도 사회성이 없다라고,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성이라는 것은 집단에 소속되어 가지고 조화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에 소속이 되어 조화롭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성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만나진 않지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부분에 달라지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기도 전에 큰 소리를 대답을 하거나, 자신을 시켜주지 않으면 대놓고 불평을 하거나, 친구들한테 찝적대고 흥분하거나 그 몸놀림이 과격해지거나 이런 아이들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가 있어요? 똑똑하지만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은근히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게임에서 지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 그래서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자신 이길 때까지 게임을 하자고 달려드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이 약간 힘을 지나치게 몰두하는 아이로 보여지는 아이들이 또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어떤 아이들이 또 있을까요? 행동이 과격하거나 공격적이진 않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또래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도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조그만 일에도 쉽게 울기도 하고요. 또 사소한 농담이나 거친 말투도 쉽게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조금 스스로 거리를 두는 모습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소심하고 예민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 충분한 경험을 하지 못했거나 교육자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에 환경이 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성이 많고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래들 간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또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아이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때로는 소심하고 잘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도 사회 속에 부족한 아이들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관해서 약간의 공통적인 특성을 한번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사회인지 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인지 능력이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중심적 사고가 탈피가 되는데, 유아기 때 보여줬던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계속 지니고 있어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거나
전후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잘 안 되고 타인에 대해 배려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자신이 이기면은 친구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지게 되면 한테 막 공격을 하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면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기 입장만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떤 생각,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직 유아기 때 보여지지만 이제 학령기가 되게 되면 나의 행동이 타인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꼭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맥락이나 전후 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심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하나의 반응에.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받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선생님 혼낸 건 아닌데 선생님 혼내는 모습을 내가 본 건데 마치 내가 혼나는 것처럼 굉장히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또 사회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된 특성은 피해 사고가 발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또래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날 싫어해. 일부러 내가 못하도록 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요. 또 관계를 더 안 좋게 보고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간혹 어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만하거나 아니면 싫어할 만한 정황이 있었을 때는 이런 사고하는 것은 뭐 괜찮긴 하겠지만 분명치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피해 사고가 발달이 되면 이제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특성을 이제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이의 사회인지 능력과 친사회적인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인지 능력은 이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공감 능력을 길러주는 거, 대화, 공감을 길러줄 수 있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기분은 어떨까? 내가 만일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와 같이 입장 바꿔 생각하기에 보는 그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부모님이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신다면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중심성의 부분들이 좀 탈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부적절하게 대답을 했을 때 넌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엄마라면 말이야 저 사람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 너와는 좀 다르지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생각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보편적인 보편적인 생각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해 주어서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이 되려면 엄마랑 얘기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또 엄마는 그래도 내 생각을 잘 이해해 준다 라는 느낌들이 많이 오고 가야 되겠죠. 그쵸? 일방적으로 막 잔소리하는 것처럼 학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는데 많이 부딪혀 보도록 경험을 많이 시켜봐야 될까에 대한 물음이 또 생기죠. 근데 이제 모든 또래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나이인데 아이는 너무나 자기 태도가 강하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집단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자주 어울렸는데 한 친구한테 공격을 받거나 빼앗기거나 뭐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았을 때 또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또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또래 선택에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를 이제 같은 성향과 같은 아이가 붙이게 되면 자주 싸우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과 소심한 아이의 집단에 끼어들게 되면 우리 아이는, 소심한 아이는 주눅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격차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요, 처음에는 한두 명 정도 소집단의 또래와 어울리게 한 다음에, 이때는 부모님이 좀 개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 초대해서 이제 놀이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활동이나 게임들을 좀 준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놀이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래 사이에서의 조금 마찰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또래 오랜만에 즐겁다는 정서 경험을 또 공유하게 되겠죠.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재밌지는 않았는데 이 또한 또 괜찮구나. 해볼만 하구나. 난 잘했구나. 성공했구나. 이런 걸 성공하는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공 경험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이제 각자 아이가 자기와 맞는 스타일, 선호, 기질, 이제 아이들이 각자 나와 잘 맞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또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조금씩 관계를 맺는 경험들을 좀 늘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직도 고립돼서 혼자 놀이만을 한다든지 타인을 거부하는 마음이 굉장히 싫어한다면 아무래도 아이가 타인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전문적인 도움도 받으셔서 아이가 빨리 또래 관계에 무난히 적응되고 어울리는 경험들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의 특징,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적용 한번 해보셔서 우리 아이의 유능감 경험에 조금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